자, 이제 또 토요일 또 밝았습니다. 어제 또 주간 분석 같은 경우는 이제 멜버른 빅토리 한 경기 조금 제외하고는 조금 나머지 경기들은 조금 무난하게 조금 흘러갔었죠. 새벽 경기들이 조금 생각보다 조금 그랬습니다. 뭐 텔스타, 뭐 사이드 또 오바 이런 것들은 조금 괜찮았는데 전반적으로 이제 어제 경기는 이제 에스턴 빌라 조심하라 말씀을 드렸죠. 에스턴 빌라가 울버햄튼 원정에서 약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내용들이 좀 있었고 어제 약간 언오바로 조금 가져갔었는데 오바가 안 났어. 오바가 안 나고 언더파트여가지고 조금 물을 먹었던 경기들이 좀 있었다는 게 조금 아쉬웠던 내용입니다. 자, 어제 또 이제 마치다 빗셀고베 교토프렌 교토역배 또 오바 또 삼성승 또 대한항공 뭐 배구는 어제 또 무난했죠. 그랬던 내용들이 좀 있었다 보니까 이제 또 주력 라인업 깔끔하게 먹었고 또 이제 6.0배 이제 또 조금 배당업까지 조금 들고 가는 내용들을 조금 보여드렸습니다. 자, 오늘도 이제 경기들이 조금 좋기 때문에 충분히 또 여러분들 또 노림수를 가져보셔도 좋은 경기들이 조금 기다리고 있다. 이거를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오늘도 깔끔하게 적중 포인트 한번 또 들고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고배당이 또 괜찮아요. 고배당 오늘 또 98배 이렇게 한번 또 노림수를 가져보셔도 좋겠고 한번 또 이제 또 좋은 분위기 또 만들어 드릴 수 있는 날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첫 번째 경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클랜드 FC와 멜버른 빅토리의 경기부터 멜버른 시티의 경기부터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클랜드 FC 뭐 작년 대비해서 아시다시피 올 시즌은 조금 돋보적인 내용들을 조금 못 보여주고 있긴 합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약간 작년 대비해서 실점이 조금 늘었어요. 작년에는 리그 수비 1위 팀, 최소 실점 1위 팀의 면모들을 조금 보여줬지만은 뭔가 이제 올 시즌은 약간 조금 공격적인 스탠스 비해서 약간의 실점들, 수비진들의 균열들이 살짝 나 있다는 점들은 조금 부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일단 멜버른 시티는 최근에 또 분위기가 조금 안 좋아요. 이제 또 아침에서 또 나름의 또 성과를 냈던 부분들이 좀 있긴 했지만은 전반적으로 이제 리그 경기에서는 4경기 동안 승리가 없는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들 이런 부분들을 조금 고려를 했을 때는 일단 6경기 2.5 기준점에 오바 사이드로 지금 배당이 조금 빠지고 있는데 두 팀 다 몰래 또 이제 조금 오클랜드의 또 최근의 경기력들 또 이제 멜버른 시티도 뭐 득점력의 빈도들 그리고 또 이제 무엇보다 조금 중요한 게 작년에 이제 또 최소 실점 1위 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난히 또 멜버른전에서는 두 팀들이 난타전이 또 빈번하게 조금 펼쳐졌다는 점에서 요 경기는 약간 조금 2.5 기준점의 오바 사이드로의 공략 포인트도 좋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승패는요 지금 현재 멜버른 같은 경우는 약간 아침 여파도 좀 있긴 하겠지만은 무엇보다 이제 또 예전에 레키 맥클라렌 그때 이제 호주 국대 출신들의 퍼포먼스가 불붙었을 때가 이제 전성기였고요. 최근에 리그 경기 내에서는 지금 이제 약간 4경기 연속으로 승리가 없습니다. 그럴 정도로 조금 부진한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고 특히 또 오클랜드가 또 홈에서 4승 2무 2패로 꾸준하게 강점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는 데다가 주포 코스 그로브가 직전 경기 때는 징계로 빠졌지만은 오늘 경기 때 또 복귀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충분히 또 이 경기는 오클랜드 사이드의 공략 포인트도 조금 고려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이제 뉴캐슬 제치가 올 시즌 상대 또 약진을 하고 있는데요. 뭐 그 가운데 또 오클랜드도 지금 아직까지도 1위 동기부여 상대 또 크다. 지금 이제 승점 4점 차로 뉴캐슬 제치를 또 추격하고 있다는 점에서 여기는 충분히 또 한번 또 이제 오클랜드의 또 동기부여 그리고 또 경기력 홈바를 조금 기대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경기다. 이렇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클 사이드도 긍정적 핸디는 여러분들이 선택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2.5 기준점에서는 오버사이드의 공략 포인트 한번 또 고려 대상으로 조금 품어보시면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이제 요코바리와 도쿄베르디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현재 무엇보다 이제 또 요코마리는 올 시즌 좋을래야 좋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땐 충분히 또 이제 강등당할 요건들이 조금 갖춰져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또 닛산 자동차가 이제 모기업이에요. 모기업인데요. 닛산 자동차가 이제 자동차 실적 부진으로 인해서 상당히 지금 적자에 허덕이고 있다. 근데 일본 차들이 지금 현재 약간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런 내용인데요. 전반적으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품 재정적으로 조금 지원을 못 해줬어요. 약간 이제 또 요코마리한테 지원을 못 해주면서 요코마리가 선수 영입에 상당히 또 미흡한 내용들을 조금 보여줬다는 점들은 조금 부정할 수가 없는 내용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리그 개막하고 나서도 지금 3패예요. 3패를 당하고 있고 뭐 상대가 또 뭐보다 마치다, 뭐 가시마 또 우라와 강팀들과의 매치긴 했지만은 뭐 경기 내에서 이제 약간 밀리는 내용들 계속해서 일단 업템포의 경기를 또 조금 만들어가고 있지만은 경기 자체가 조금 원활하지 못한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들은 조금 부정할 수가 없는 내용이다. 자, 도쿄베르도 원정에서는 조금 부진한 편인데요.
무엇보다 지금 현재 약간 부상 여파도 지금 하야시 빼고 조금 이제 거의 조금 풀 라인업에 조금 갇혀져 있고, 그런데다가 이제 약간 소메노가 최근에 약간 경기력을 조금 보여주면서 나름 또 이제 도쿄 베르드가 어떻게 보면 2승 1무 이렇게 조금 분위기를 만들어가면서 상당히 또 좋은 분위기를 조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2위를 달리고 있는데요. 1무를 거뒀던 경기도 승부차기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승점 8점입니다. 승점 8점으로 세 경기를 전부 다 승리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는 그런 내용들을 조금 만들고 있듯이 초반의 반등세를 도쿄베르드가 상당히 또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전 이 경기는 역배 사이드 공략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또 이 경기는 역배 한번 또 노림수로 한번 또 품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요꼬마리가 이렇게 정배당을 받을 상황은 아니다. 오시는 선수 보강에도 조금 실패하고 전력 수급에 상당히 또 미흡한 내용들을 조금 보여줬다는 점들은 조금 부정할 수가 없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일단 요 경기가 2.5 기준점에 오버도 조금 저는 긍정적으로 조금 보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또 이제 요꼬마리가 워낙 또 실점이 많고 또 업템포의 공격력들 이런 부분은 아직까지 조금 유지를 하고 있는 기조라서 어떻게 보면 약간 다득점의 경기도 조금 고려해 보시길 바라겠고, 안전한 접근 포인트는 베르디 프렌이 될 것 같습니다. 베르디 프렌이나 역배 오바 이렇게 공략 포인트를 두신다면은 충분히 또 이 경기도 일정 수준 그 케어가 될 수 있는 경기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꼬마리 올 시즌은 조금 아무래도 돈이 없어요. 돈이 없다 보니까 제면적으로 전력을 보강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 그러다 보니 전력 누수는 계속해서 발생을 했고 그 부분을 공백을 메우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충분히 또 역배 프렌 또 오바 이렇게 한번 공략 포인트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경기는 이제 우라와와 가시마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 팀들 같은 경우는 무승부가 많은 매치입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전력차가 그렇게 크진 않아요. 두 팀 다. 어떻게 또 우라와도 또 나름의 또 홈발을 조금 보여주고 있고, 또 가시마 같은 경우도 또 유달리 또 홈 대비해서 원정 성적은 조금 부진하고 이런 면모들이 좀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일단 역시 또 양 팀들의 매치는 뭐 무승부 비율이 또 10경기 동안 7번이나 발생할 정도로 상당히 또 높은 내용들을 조금 보여줬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좀 있다는 점들은 조금 부정할 수가 없는 내용이고요. 일단 이제 또 무엇보다 가시마도 지면적으로 또 리그 개막하고 나서 뭐 작년에 또 우승팀답게 올 시즌도 또 우승을 조금 노리고 있는 그런 내용인데요. 지금 현재 또 2승 1무 두 팀 다 이제 2승 1무로 성적이 똑같은데 우라와도 올 시즌 또 폼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지금 현재로 이제 뭐 산타나나 주요 자원들이 조금 떠나긴 했지만은 예전에 또 오세르에서 약간 뛰었던 이제 혼혈이죠. 혼혈 친구 이제 오나 이후가 이제 약간 역시 또 이제 팀에서 조금 활로를 조금 불어넣을 가능성도 조금 보이고, 코모리도 약간 부상인데 역시 텔린이 약간 조금 폼이 조금 최근에 조금 살아나고 있습니다. 뭐 그런 내용들을 조금 고려했을 때는 전 요 경기 약간 역시 또 무승부각을 한번 째보시는 것도 조금 나쁘지 않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고 있어요. 일단 양 팀들 자체는 그냥 무승부가 많아요. 무승부가 많고 원정에서 또 이제 가시마가 다소 또 부진한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는 여기는 충분히 또 무승부 프렌 또 공략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경기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언어반은 개인적으로 조금 언더가 조금 좋아 보이긴 하는데요. 언어반은 살짝 조금 패스를 하셔도 무방할 것 같긴 합니다. 언어반은 패스하시고 무배당이 빠지고 있는데 정말 무승부 비율이 조금 높은 매치예요. 그런 내용들이 좀 있다는 점에서 충분히 또 무각을 한번 째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승부 프렌 또 한번 또 공략 대상으로 한번 또 고려해 보시는 길, 그렇게 한번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이제 또 K리그입니다. 인천 유나이티드와 이제 FC 서울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천 유나이티드, 야, 드디어 이제 승격을 했어요. 어떻게 보면 또 예전에 또 유상철 감독 시절 때 상당히 또 어렵게 또 경기를 조금 플레이를 했었고, 그죠? 그랬던 내용들이 좀 있었는데, 인천은 또 이제 또 상당히 또 어떻게 보면 또 팬층들이 상당히 또 일단 열정이 또 있는 팀이긴 합니다. 전반적으로. 일단 서울도 이제 약간 최근의 경기력들 조금 전력 변화들 링가드의 또 이탈 이런 부분도 조금 발생을 했긴 했는데, 요게 또 경인 더비죠. 경인 더비로 상당히 또 퍼포먼스를 조금 주는 내용이다. 자, 무엇보다 인천은 이제 무엇보다 윤정환 감독을 그대로 조금 부임을 시켰습니다. 이 부분도 저는 상당히 또 긍정적으로 조금 보고 있고요. 뭐 내용적으로 봤을 때 이제 약간 뭐 제르소나 무고사 요런 자원들을 또 이제 약간 이탈시키지 않고 그대로 조금 포진을 시켰다는 것도 상당히 조금 긍정적으로 조금 보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정환 감독도 뭐 이제 또 상당히 또 팀을 잘 이끌었던 내용들이 좀 있고요. 이제 또 무엇보다 이제 또 부상자도 지금 없고, 지금 이제 뭐 정친, 이청용,
이청용에 대한 기대치는 조금 뭐 이제 조금 백업 자원에서의 또 기대치가 좀 있겠지만은 뭐 리마솔에서 뛰었던 페리어 이런 자원들 좀 영입하면서 상당히 또 이제 약간 폭풍 영입을 조금 하긴 했어요. 여러 가지 주요 자원들에서 전력 보강에 나섰다는 부분들도 올 시즌 또 이제 또 시즌 초반에 또 인천 유나이티드의 돌풍 한번 또 기대를 해보실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내용이고요. 서울은 이제 약간 후이즈를 영입하긴 했습니다. 후이즈가 실질적으로 뭐 2부 리그 성남에서 상당히 또 좋은 활약들을 조금 보여줬던 친구인데요. 전반적으로 이제 약간 서울이 최근에 이제 송민규, 후이즈 요런 전력 변화를 조금 안고 왔던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 아침에서의 경기력들은 딱히 그렇게 조금 좋지 못했습니다. 뭐 16강 진출에 이제 성공을 하는 내용들 조금 보여줬지만은 뭐 히로시마전에서도 실제 히로시마 1.5군한테 2대2로 또 고전할 정도로 상당히 또 열악한 내용들을 조금 보여줬다는 점들은 개인적으로 조금 아직까지 서울은 뭐 수비적인 밸런스나 역시 또 정비가 조금 필요한 내용들이 좀 있다는 점들을 조금 고려해야 될 것 같아요. 인천은 이제 뭐 주요 전력들이 이제 그대로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플러스가 됐단 말이죠. 플러스가 되는 상황이라면은 서울은 이제 약간 있던 자원들에서 약간 변화가 조금 있었다는 점에서 조직력에서의 인천의 우세 한번 또 고려를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긴 약간 이제 인천 역배 또 인천 프랭 가능성 충분히 또 볼 수 있는 경기가 될 것 같고 자, 그 가운데 또 어떻게 보면 또 이 경기는 두 팀 다 이제 또 난타전도 조금 가능성이 조금 높아요. 실제 서울도 지금 현재로 약간 공격적인 축구를 조금 작년부터 조금 지향을 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이제 최근에 실점이 조금 많은 편들 이런 부분들을 아침에서 드러냈던 부분들이 좀 있었고 인천도 원래 또 이제 상대 또 공격적인 형태로 약간 경기를 조금 플레이를 했던 내용들이 좀 있기 때문에 뭐 그 기조라면은 충분히 또 오버사이드와 함께 역배 플랜으로 한번 또 공략 포인트를 두신다면은 충분히 또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일은 그렇게 한번 조금 분위기를 만들어 보시면은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네요. 네, 다음 경기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울산현대와 강원FC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울산 같은 경우도 이제 또 아침 경기에서의 또 경기력들을 조금 봤죠. 그래서 그랬던 내용들이 좀 있었는데, 전반적으로 공격 전개가 상당히 또 답답한 면모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 뻥축구, 이런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을 정도로 아침에서의 경기력들은 상당히 또 미흡한 내용들을 조금 보여줬다는 점들은 조금 부정하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들어 이제 또 어떻게 보면 김현석 감독 체제에서 또 어떻게 좀 분위기를 만들어 갔어야 되는데 아침에서도 또 뭐 탈락이 확정됐던 상하이 상대로도 졸전 끝에 0대0 무승부를 조금 기록을 했었죠. 그러면서 이제 또 아침에서 탈락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을 정도로 조금 올 시즌 어떻게 보면 또 약간 여러 조금 변화 작년에 약간 태엽성의 플레이가 있었던 그런 내용들 지금 현재 약간 조금 좋아 보이진 않는다 이런 내용들이 조금 포인트돼 있고 어떻게 보면 올 시즌 이제 울산 같은 경우는 말컹이 조금 부활을 해줘야 됩니다. 그죠? 그런 내용들이 좀 있는데 말컹도 이제 약간 예전에 이제 보여줬던 그런 형태로서의 경기력들은 조금 아니었어요. 아직까지도 이제 조금 좀 살을 좀 더 빼야 되지 않겠나 이런 느낌들이 좀 있을 정도로 말컹의 이제 스피드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또 감퇴가 됐다는 점들도 상당히 또 문제점이 되고 있습니다. 슬럼프에 조금 들어가 있고 뭐 에릭도 지금 부상 이후로 조금 컨디션이 떨어져 있고 이러다 보니 공격이 원활하지가 못해요. 근데 강원도 지금 현재로 또 어떻게 보면 또 아침 일정을 같이 치렀죠. 멜버른 시티전에서 0대0의 또 무승부로 기록을 했고 울산이 또 비기면서 어떻게 보면 또 16강 진출을 확정을 지었던 내용들을 조금 보여줬었는데 두 팀 다 이제 약간 공격진의 변화가 조금 들어갔습니다. 지금 이제 압달라가 이제 약간 강원 FC의 주포로서 각성을 해줘야 되는데 뭐 그런 부분들이 조금 미흡하다는 점에서 두 팀 다 공격이 문제예요. 공격이 문제. 요 경기 무승부 가능성 상당히 또 좋아 보입니다. 무승부로 한번 방향성을 조금 잡아보시더라도 충분히 또 가능성을 볼 수 있는 경기가 되겠다. 이거를 좀 보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또 안정적인 접근은 또 프렌이 될 것 같아요. 프렌 사이드나 프렌 배당도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무승부 프렌 또 아니면은 2.5 기준점의 언더 사이드 이렇게 공략 포인트를 두신다면은 용의도 역시 또 충분히 또 좋은 접근 포인트가 조금 될 수 있다. 결론은 이제 양 팀들이 이제 공격 라인업에 약간 정비가 조금 필요한 단계입니다. 지금 현재로 두 팀 다 공격 라인업들이 예전 같은 컨디션이 조금 아니라는 점에서 충분히 또 접전 가운데에서의 무승부나 어떤 결과 나든지 조금 저득점의 가능성은 충분히 또 볼 수 있는 경기다. 이렇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그렇게 한번 접근 포인트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경기는 이제 김해와 안산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산은 이제 작년에 또 안방골로 상대가 또 재미를 줬었죠. 그죠? 이관우 감독 체제에서 조금 이제 뭐 재정적인 문제로 2년 전에 조금 문제를 보였고 작년에도 역시 또 보강에 조금 실패를 하면서 역시 조금
내용적으로 안반꿀의 퍼포먼스를 계속해서 조금 보여줬다는 점들은 조금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자, 김해 같은 경우는 이제 약간 나름의 또 이제 또 3부 리그 1위로 이제 승격을 했어요. 3부 리그 1위 팀으로서의 또 승격을 조금 보여줬던 내용들이 좀 있는데, 예전에 또 이제 또 어떻게 보면 또 광주에서 뛰었던 백하를 조금 기억하실 겁니다. 백하를 또 영입을 했고, 뭐 여러 가지 전력적으로 이제 약간 2부 리그급의 약간 퍼포먼스를 조금 보여줄 수 있을 정도로 약간 전력 보강에 나섰던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근데 요렇게 약간 지금 현재로 어떻게 보면 또 오늘 경기가 과연 또 어떤 식으로 또 2부 리그에서 적용이 될지, 그리고 지금 현재로 어차피 또 안산도 감독 변화, 이관우 감독을 조금 보내고 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약간 감독 변화에서 새롭게 이제 최문식 감독 체제로 조금 출범을 했다는 점에서도 한 번은 또 요 경기는 지켜보실 필요는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두 팀 다 역시 수비적인 안정감보다는 역시 또 양 팀 다 해볼 만한 매치다 보니까 상당히 또 공격적인 형태로 경기를 조금 이어갈 가능성이 조금 보이는 경기고요. 뭐 작년에 또 이제 안산이 땅 상당히 또 수비가 조금 불안했던 내용들 조금 고려한다면은 요 경기는 이제 역배지만 한번 또 오버사이드의 공략 포인트를 조금 고려해 보시면은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승패는 한 차례 조금 관망이 조금 필요한 경기고, 또 양 팀 매치가 처음이다 보니까 한 차례는 조금 지켜볼 필요는 있다. 용인은 약간 오버사이드로만 공략 포인트를 조금 노려보시면은 충분히 또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경기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버만 조금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이제 우리카드와 KB손보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이제 우카 같은 경우는 상대 또 이제 폼이 조금 좋습니다. 아시다시피 파죽의 5연승을 달리고 있어요. 그 5연승 기간 동안 현대캐피탈, 대한항공을 또 꺾어내면서 상대 또 분위기를 만들어갔다는 내용들을 조금 보여줬었고, 뭐 경민대체육관 원정, KB손보 원정에서도 3대2로 또 풀세트 가운데 승리를 거뒀을 정도로 상당히 또 이제 KB전도 최근에 잘 플레이를 했다는 점들은 조금 부정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럴 정도로 최근에 또 이제 우리 카드의 또 상승세,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또 무시할 수 없는 행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KB가 이제 또 오늘 아미시 이제 약간 데뷔전을 치릅니다. 아미시 오늘 또 출격을 하는 경기인데, 무엇보다 이제 약간 그 전에 또 야쿠 같은 경우는 이제 키가 좀 작았어요. 179cm였거든. 179cm로 약간 배구 공격진에서의 상대 또 높이가 조금 낮았던 내용도 조금 보여줬다면은, 아미슨 그래도 이제 195cm입니다. 그럴 정도로 상당히 또 이제 높이에서 조금 퍼포먼스를 조금 보여줄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이제 KB가 약간 약점이라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역시 또 약간 그 현재로 높이 밸런스에 문제를 조금 보였던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요런 부분에서는 실질적으로 조금 아밋이 뭐 야쿠보다는 조금 좋은 행보를 조금 보여줄 가능성이 좀 있다, 이렇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블로킹이나 리시브가 또 하위권이죠. 그런 내용들이 좀 있는데, 그렇죠, 맞습니다. 지금 현재로 비에나가 또 부상이에요. 비에나가 또 부상으로 조금 빠져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핵심 공격진들이 빠진다면은 지금 현재로 나경복이나 임성진, 요런 자원들이 조금 활약을 잘 해줘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일단 국내 자원들의 활약들은 상당히 또 기복이 심한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들은 좀 조금 부정하기가 어려운 내용이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일단 요 경기는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또 역시 또 이제 우카사이드의 공략 포인트를 조금 고려해 보시더라도 나쁘지 않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걸 좀 보고 있어요. 최근에 또 이제 또 아라우조가 상대 또 이제 체력 이슈를 시즌 초반에 조금 보여주다가 최근에 또 아라우조의 컨디션이 또 무엇보다 불이 붙어 있다는 점들은 상당히 또 긍정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김지한도 조금 살아나고 있죠. 그런 부분들. 자, 그 가운데 약간 이제 또 양 팀들의 맞죠. 물론 이제 조금 비에나의 부상 이슈가 좀 있긴 하지만은, 전 요 경기만큼은 양 팀들의 매치가 그래도 우카가 또 상당히 또 어떻게 보면 KB전에서 조금 고전을 했다는 점들은 조금 부정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 세트가 그래도 조금 길어질 가능성도 조금 보고 있어요. 또 이제 또 아밋이 정상적으로 가용이 됐을 때, 아밋 또 어떻게 보면 또 인도 국대 출신으로서 상대 또 이제 약간 임팩트가 있는 자원이라고 지금 평가가 지금 내려오고 있는 그런 자원이고요. 공격성으로도 상대 또 이제 조금 준수했던 내용들 조금 고려한다면은 충분히 또 이제 약간 조금 비에나에 조금 부재가 있더라도 조금 그 부분을 커버를 해줄 수 있는 가능성도 조금 보고 있다. 약간 오버사이드도 긍정적으로 조금 보고 있습니다. 우카사이드, 오버사이드 핸디값은 여러분들이 한번 선택상으로 조금 품어보신다면은 충분히 또 역시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경기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번 접근 포인트를 고려하시면은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되겠네요. 어제 배구가 또 너무 개꿀이긴 했죠. 그죠? 오늘도 과연 또 어떤 뉘앙스를 조금 보여줄지 한번 또 지켜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건설과 IBK 기업은행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건설이 지금 이제 2.5 핸디를 받았습니다. 어제도 이제 약간 도로가 또 2.5 핸디를 받았죠. 도로는 1.5 핸디였고 이제 또 뭐랄까 그 누구야? 대한항공이 또 2.5였죠. 그랬던 내용들 조금 보여줬었는데, 자 이제 또 아시다시피 킹켈라가 또 시즌 아웃이 돼버렸고요. 그런데다가 어떻게 보면 이제 직전 경기 때 빅토리아까지도 약간 이제 2세트 때 부상으로 조금 빠져버렸습니다. 물론 이제 빅토리아가 없는 가운데서도 그 경기를 잡아냈어요. 그랬던 부분들이 상당히 또 임팩트는 있었는데, 상대가 또 페퍼였고, 또 홈 경기 일정이었다는 점들은 조금 그래도 조금 감안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무엇보다 현대건설, 지금의 어떻게 보면 또 경기력들이 지금 불이 붙어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 1위 도로공사를 지금 추격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무엇보다 지금 이제 팀블로킹 압도적인 1위로서 또 리그를 지금 씹어먹고 있는 내용들을 잘 보여주고 있고, 역시 또 연승을 쭉 이어가고 있으면서 또 분위기를 잘 만들어가고 있죠. 특히 또 5연승 기간 동안 도로공사를 또 2번이나 격파를 해냈을 정도로 상당히 또 이제 임팩트 있는 경기력을 조금 보여줬다는 점들은 조금 부정하기 어렵다. 일단 빅토리아 없으면 이제 오늘 경기 힘듭니다. 기업은의 오늘 빅토리아의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점에서 여기는 충분히 또 이제 약간 현대건설의 일방적인 그림을 조금 그려보시더라도 나쁘지 않은 접근 포인트가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또 어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2.5ND 같은 경우에 약간 기준점이 175.5가 잡혀 있다면은 기업은행이 혹여라도 기업은행이 한 세트를 따갈 수가 있잖아요. 배구라는 건 어떻게 보면 또 범실도 있고 어떻게 보면 또 중간에 또 부상 여파가 또 발생할 수도 있고 변수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혹여라도 발생을 할 수 있다면은 더 안정적인 접근은 역시 177.5 기준점에 175.5 기준점에 언더가 될 것 같습니다. 혹여라도 기업은행이 한 세트를 따가더라도 세트당 격차가 조금 벌어지는 세트가 조금 나온다면은 역시 또 확률상 접근 포인트는 175.5 기준점에 언더가 조금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조금 더 높은 방향성으로 한번 또 언더를 조금 유념하셔서 접근 포인트를 고려하시면은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이제 센트럴 코스트와 뉴캐슬 제츠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현재로 이제 뉴캐슬 제츠. 파죽의 연승을 달리고 있습니다. 8연승이에요. 8연승을 달리고 있는데, 엄청난 퍼포먼스입니다. 원래 또 이제 또 뉴캐슬을 제가 또 평가를 해드렸을 때, 부상이 너무 많다. 올 시즌 초반부터 조금 고전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부상자들을 끌어안고 이렇게 경기력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는 점들은 무엇보다 상당히 또 긍정적입니다. 특히 또 로즈가 올 시즌 주포로서 각성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조금 분위기를 잘 만들어가고 있는데, 원정 성적이 또 7승 2패입니다. 7승 2패로 또 오클랜드 상대로 이전 전승을 조금 기록했을 정도로 상대 또 강연 모드를 조금 보여줬다는 점들은 조금 부정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자, 그건데 또 오늘 경기 어떻게 보면 센트럴 코스트를 만나는데요. 근데 요 경기 조금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왜냐면은 어제 에스턴 빌라 경기와 조금 비슷한 결이에요. 에스턴 빌라도 어제 약간 동기부여 상당히 또 컸고 어떻게 보면 또 울버햄튼전에서의 또 그런 애들이 좀 있긴 하지만은 유단이 또 울버전에 조금 고전을 했다. 그래서 어제 에스턴 빌라를 조심하셔라 이렇게 조금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센트럴 코스트전에 유달리 또 뉴캐슬 제츠가 고전을 합니다. 그런 내용들이 좀 있기 때문에 승패가 상당히 또 고민이 된다. 물론 센트럴 코스트도 최근에 또 3연승이에요. 3연승의 페이스로 또 반등세를 조금 보여주고 있고 최근에 약간 디피지오 이런 자원들 포함해서 상당히 또 공격진들이 불이 붙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개인적으로는 요 경기가 어떻게 보면 승패도 승패지만은 조금 오버는 먼저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3.5 기준점에 오버사이드. 어차피 지금 뉴캐슬 제츠는 매경기 난타전이고 센트럴 코스트도 지금 현재 그런 형태로 조금 진행이 되고 있단 말이죠. 최근에 또 직전 경기 웨스턴 원더러스 상대로 3대2로 또 이제 센트럴 코스트가 승리를 거뒀다는 점들. 일단 요 경기는 이제 오버가 조금 우선이 됐으면 좋겠다. 그 가운데에서 약간 뉴캐슬 제츠를 살포시 아주 조심스레 한번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요긴 약간 뉴캐슬 사이드 그래도 조금 부정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올 시즌 기세가 너무 좋아. 그런 애들이 좀 있기 때문에 살풋이 조금 추천을 드리되 무엇보다 약간 조금 우선으로 생각하셔야 되는 부분들은 3.5 기준점에 오버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달리 또 뉴캐슬은 조금 센트럴 코스트전에서 조금 고전하는 면들이 좀 있다. 이런 부분을 조금 무시할 수가 없어요. 상대 전적은 절대 배제를 할 수가 없다. 오버사이드 또 이제 일반승 살짝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이제 FC 도쿄와 가시와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가시화가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작년 준우승 팀입니다. 준우승 팀인데요. 자, 지금 이제 A그룹 지금 꼴찌로서 3전 전패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가시화가 갑자기 왜 이러지? 이런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을 정도로, 지금 현재로 A그룹 내에서 지금 꼴찌를 독보적으로 3전 전패로 달려주고 있다는 점들은 조금 부정할 수 없는 내용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제 도쿄전에 약해요. 그냥 가시화가 폼이 좋았을 때도, 도쿄전에서 상당히 또 고전하는 내용들이 좀 있기 때문에 지금의 이제 약간 도쿄의 정배당은 조금 납득이 된다. 이렇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도쿄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1승 2무 이렇게 조금 기록을 해주고 있죠. 훨씬 약간 무승부율이 또 워낙 또 이제 높은 이제 또 일본 축구가 될 것 같은데 무엇보다 이제 또 최근에 또 부상자도 약간 조금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희한의 출전 여부가 약간 반반이긴 하지만은 무엇보다 가시화도 지금 현재 약간 주전 미드필더진들의 결장들이 조금 이어져 있다는 점에서 충분히 또 일단 도쿄전의 열세를 조금 극복하기는 조금 어려워 보인다. 이건 충분히 또 FC 도쿄 사이드의 배당은 조금 먹음직스럽게 조금 잡혀있다. 이렇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이제 도쿄승 한번 또 노림수를 가져보시도록 하겠고요. 근데 약간 요 경기는 조금 어느 반은 좀 패스할게요. 어느 반은 살짝 패스를 하시고 도쿄 사이드로만 공략 포인트를 조금 노려보시라. 자, 다음 경기는 이제 간바 오사카와 시미즈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B그룹이죠. B그룹에서는 지금 이제 교토상가가 어제 승리를 거두면서 최근에 또 일단 역시 또 3피를 찍어 누르는 내용들을 조금 보여줬다. 상당히 또 긍정적이고, 자, 간바도 일단 1승 2무로 또 패배가 없습니다. 직전 경기 또 오카야마전에서 상 또 이제 조금 지고 있던 경기, 1점차 패배를 당하고 있던 경기를 또 두 골을 넣으면서 또 뒤집었던 내용들이 상당히 또 긍정적이었죠. 그랬던 내용들을 조금 보여줬다는 점이고요. 두 팀 다 지금 들어 약간 조금 분위기는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약간 시미즈 같은 경우는 역시 또 빗셀구베 감독이었죠. 빗셀구베 감독. 역시 또 이제 약간 새롭게 이제 시미즈로 약간 털을 조금 옮기면서 요시다 감독이 조금 부임하면서 경기력들이 조금 살아가고 있다는 점들은 조금 부정할 수가 없는 내용입니다. 최근에 이제 무엇보다 직전 경기 빗셀고베를 또 잡아냈다는 점도 상당히 또 긍정적인 요소를 조금 보고 있는 내용이라서 요 경기만큼 이제 또 간바 오사카도 물론 직전 경기는 또 대박의 역전승을 거뒀지만은 7멤버 7명이 지금 빠져 있어요. 그럴 정도로 우사미 결장, 우사미도 지금 빠져 있고 하야시 또 이제 우에나카 이런 사람들의 결장은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약간 프렌 사이드의 공략 포인트를 조금 노려보신다면은 충분히 또 성과를 조금 보실 수 있는 경기가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세훈이 또 이제 고베전 빗셀 고베전에서 또 골을 기록을 했죠. 그런 부분도 조금 긍정적이고. 아무튼 요 경기는 시미즈가 지지 않는 경기 방향성을 조금 보시면은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요 경기는 무승부도 좀 좋아 보여요. 무승부도 조금 좋아 보이고 프렌 무승부 이렇게 한번 공략 포인트를 두시고 어느 반은 개인적으로 조금 고민을 됩니다. 근데 약간 두 팀의 약간 성향 이런 부분들 조금 고려했을 때는 그래도 약간 조금 오바가 조금 손이 가긴 합니다. 2.5 기준점에 오바 이렇게 조금 보시면은 충분히 또 이제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오세훈, 네, 오세훈이 또 시미즈에 올 시즌 1위적을 했습니다. 마츠다가 아니고요. 네, 오세훈이 시미즈로 왔다. 아시겠죠? 자, 아무튼 이제 시미즈 프렌 또 오바 이렇게 한번 추천을 드리겠고 무승부 가능성도 살짝은 조금 보이는 경기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이제 또 이제 브리즈번과 퍼스글루리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브리즈번. 지금 현재로 호주 축구는 아시다시피 상당히 또 닭공로를 보여주고 있고 그런 형태고 시즌 초반에 브리즈번이 조금 괜찮았거든요. 야, 작년보다는 조금 폼이 조금 올라오고 있구나. 하위권 탈출을 조금 노릴 수 있겠구나. 이렇게 봤는데 지금 이제 경기력이 바닥을 찍고 있습니다. 득점이 안 돼요. 지금 브리즈번 경기는 무엇보다 득점력이 상당히 또 조금 부족하다. 빈약한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인데 일단 이제 또 홈 경기 내에서 지금 현재로 어떻게 보면 지금 8경기를 치렀습니다. 8경기 동안 8골을 기록하고 있어요. 물론 또 경기당 한 골이네. 이렇게 좀 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다른 팀들이 또 1.5골, 2골 이렇게 조금 기록하고 있는데 경기당 한 골을 겨우 만들고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상대 또 브리즈번이 조금 고전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면 또 이제 퍼스글로리도 지금 현재로 약간 원정에서 지금 태그트나 이런 자원들이 계속해서 지금 이제 득점력들이 조금 떨어지고 있고 무엇보다 로렌스가 또 부상 이탈을 하다 보니까 주포가 빠진 가운데서 경기를 조금 치른다는 점들은 과연 지금 현재 좋은 형태는 아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용인 그래도 약간 이제 퍼스글로리의 상황이 조금 더 좋아요. 퍼스글로리가 조금 더 좋은 편이라서 요 경기도 약간 저득점 가운데
뭐 프렌이나 무승부각을 한번 재보신다면은 충분히 또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어 보입니다. 여기도 무승부 프렌 또 2점 언더 이렇게 공략 포인트를 두신다면은 상당히 또 메리트 있는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다음 게임은 이제 김천 상무와 포항 스틸러스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천은 이제 또 늘 전력 변화가 있죠. 일단 올해 다르고 또 분기별로 다르고 또 새롭게 용병 신병들이 또 유입되면 경기력이 조금 다르고 이런 것도 좀 있는데 실제 또 이동경이나 이런 자원들이 있었을 때가 일단 정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내용들이 좀 있고요. 지금 현재로 이제 올 시즌 약간 김천 상무도 약간의 과도기에 조금 노을질 가능성이 조금 높습니다. 정정용 감독도 팁을 떠나고 이랬던 부분들이 좀 있는데 뭐 이상은, 홍시우, 홍윤상, 정마호 이런 자원들이 약간 조금 포지되어 있는 12기 신병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최근에 약간 조금 김천 상무 전력 쪽에서는 최약체다 이렇게 좀 봐야 될 정도로 상당히 또 이제 경기력들은 조금 의구심이 좀 들고 그리고 또 이제 또 무엇보다 정정용 감독이 전보로 떠나고 나서는 주승진 감독 체제로 조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약간 수원과 이제 대구에서 약간 수석 코치직을 했지만 감독으로서의 경험은 조금 처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승진 감독이 과연 또 이제 김천에서 과연 또 어떤 행보를 조금 보여줄 수 있을지 이 부분도 조금 의구심이 들어요. 그 가운데 또 일단 요 경기는 약간 포항이 약간 김천전에 또 약해요. 김천전에 조금 열세를 조금 보여주는 부분도 조금 무시할 수가 없고 일단 포항도 최근에 약간 역시 간바 오사카 상대로 또 패배를 당하면서 아침에서의 또 탈락을 조금 했던 내용들이 좀 있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분위기가 조금 좋지 못하다. 요렇게 좀 봤을 때, 요 경기 역시 승패 한번 관망이 조금 필요하겠다. 승패 한번 패스하시고, 2.5 기준점의 역배지만 한번 또 오버 사이드의 공략 포인트는 충분히 또 한번 고려를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승패는 한 차례만 지켜보십시오. 일단 역시 두 팀들의 특히 또 약간 김천의 또 전력 변화 이런 부분을 한번 또 체크를 해봐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고 조금 오버는 조금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내용으로 한번 또 접근 포인트를 고려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게임입니다. 수원 삼성과 이제 또 어떻게 보면 서울 이랜드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 시즌 이제 또 인천이 지금 빠져 있기 때문에 수원 삼성 같은 경우는 이제 올 시즌 어떻게 보면 또 강력한 우승 후보 중에 한 팀이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다가 어떻게 또 이종효 감독이 또 부임을 했죠. 어떻게 보면 또 이종효 효과가 또 어떤 식으로 조금 표출이 될 수 있을지 조금 지켜봐야 되는 내용인데요. 자, 이종효 감독이 이제 약간 수원 삼성으로 또 이렇게 조금 왔다는 점에서 상대 또 이제 또 감독으로서의 또 퍼포먼스 또 어떻게 또 명장으로서의 퍼포먼스를 또 보여줄 수 있을지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또 약간 조금 팀에서 약간 세라핌이나 뭐 김현 이런 자원들 또 팀을 떠나고요. 역시 광주에서 뛰었던 헤이스 뭐 울산의 고승범 뭐 또 부산의 패신 이런 자원들을 조금 영입을 하면서 조금 대거 영입을 조금 했어요. 그런데다가 일류첸코도 지금 건재한 가운데 있다는 점에서 수원 삼성의 경기력은 절대 조금 부정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제 한 가지 조금 문제점이 있죠. 상대가 상대다. 무엇보다 상대가 다른 팀이면은 제가 봤을 때 충분히 이제 약간 수원 삼성 사이드로 몰아붙여도 조금 될 것 같아. 그런 의견도 좀 있는데 수원 삼성의 약간 난적 역시 서울 이랜드입니다. 서울 이랜드. 유달리 서울 이랜드전에서 고전을 해요. 고전하는 내용들이 좀 있기 때문에 뭐 서울 이랜드도 뭐 작년 전력 에울레르 뭐 아이데일 가브리엘 이런 자원들을 전부 다 이제 잔류를 시켰고 작년 전력 그대로 이제 포진돼 있단 말이야. 그렇다면은 지난 시즌 수원 삼성을 제일 괴롭혔던 팀이 또 서울 이랜드입니다. 그랬던 내용들이 좀 있다는 점에서 전 요 경기는 약간 승패는 한 차례 조금 관망이 조금 필요하다. 아시겠죠? 물론 수원 삼성 전력 보강이 났었던 건 사실입니다만은 감독도 바뀌었고 근데 유달리 이랜드전에 고전을 해요. 그런 내용들이 있다는 점에서 어차피 또 개막전 홈 경기를 뭐 수비만 하면서 시원섭섭하게 그렇게 조금 보낼 팀은 아니죠. 그런 내용들이 좀 있다는 점에 일단 요 경기는 오버사이드의 공략 포인트는 한번 또 고를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특히 또 이종효 감독 자체가 워낙 또 이제 또 공격 축구를 또 이제 조금 광주에서도 조금 보여줬던 감독이고 올 시즌도 그런 면들은 상당히 또 기대치가 있죠. 그런 내용에서 충분히 때 한번 오버를 조금 공략해 보시라. 한 번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한 번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일단 유달리 이랜드전에 조금 고전해요. 그런 내용을 한번 또 여러분들이 한번 또 조금 보셔야 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신 분들 추천 눌러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다음 경기는 이제 바렌나와 세레소 오사카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바렌나도 지금 어떻게 보면 조금 1부 리그에 적응을 조금 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이 조금 관건이었던 팀인데 뭐 아직까지 시간은 조금 걸리겠지만 그래도 조금 안착할 가능성도 조금 보인다. 그죠? 자, 지금 현재 바렌나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조금 잠깐만요. 1승 2패를 조금 달려주고 있는데
지금 이제 무엇보다 세레소 오사카가 최근에 약간 원정성도 조금 부진하고요. 지금 이제 약간 바렌나가 직전 경기 승리를 거두면서 1승 2패로 또 8위 자리를 좀 달리고 있습니다. 근데 약간 나고야 원정에서 승리를 거뒀어요. 그 부분은 상당히 또 임팩트 있는 내용이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아. 그럴 정도로 나고야 원정에서 의외로의 성과를 조금 냈던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또 긍정적인 요소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자, 그 가운데 또 세레소가 지금 이제 루카스 부상에다가 지금 수비진들의 결장들이 조금 심각합니다. 또 김진혁 골키퍼도 지금 부상으로 좀 빠져 있고 그런 부분도 좀 있다는 점에서 또 원정 성적이 작년으로 조금 부진했어요. 홈 대비해서 원정에서의 부진들이 또렷하게 조금 보여줬다는 점에서 요 경기 한번 바렌나 사이드로 한번 또 공략 포인트를 조금 노려보시는 것도 조금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특히 또 약간 우라와에서 영입했던 산타나가 직전 나고야전에서 상당히 또 활약이 조금 좋았다는 점들, 그런 부분들 조금 고려한다면은 전 충분히 또 여기는 바렌나 역배 플랜 가능성 충분히 또 둘 수 있는 경기가 되겠다, 이거를 좀 보고 있고, 세리소 자체가 원래 또 이제 실점이 좀 많아요. 원정에서 조금 실점이 많은 편이기 때문에 요 경기는 또 2.5 기준점에 오버사이드도 또 염두를 해보시더라도 나쁘지 않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역배 플랜 또 2.5바 이렇게 공략 포인트를 두신다면은 전 충분히 또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경기다. 이렇게 조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는 아무튼 조금 제가 봤을 때는 세리소의 원정은 조금 부정적이에요. 늘 또 실점이 조금 많은 팀이지. 자, 오늘의 마지막 경기는 메가서와 웨스턴 시드니 원더러스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웨스턴 시드니 원더러스 올 시즌 큰맘 먹고 역시 또 시즌을 출발을 했습니다. 그랬던 내용들을 조금 보여줬는데요. 지금 어떻게 보면 바바루세스도 영입을 하고 뭐 이부스키도 영입하고 상당히 또 이제 어떻게 보면 전력 보강이 나섰던 내용들을 조금 보여줬었는데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바닥을 찍고 있습니다. 리그 꼴찌로 추락을 해버렸어요. 이렇게 리그 꼴찌로 추락하는 데 있어가지고 제일 큰 견인을 했던 게 역시 또 원정 성적이에요. 원정 성적. 원정 성적 1승 1무 6패로 원정만 가면은 그렇게 조금 부진할 수밖에 없다. 이런 내용들 조금 보여주고 있을 정도로 원정 성적이 심각한 부진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 이걸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꼴찌에 내려앉았던 제일 큰 이유는 원정 성적이었다. 이걸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메가서도 어떻게 보면 이제 상승세를 조금 달렸었죠. 상승세를 달리다가 뭐 이제 아챔2에서 약간 방콕 유나이티드 상대로 이제 탈락을 조금 하고 조금 그랬던 부분들이 좀 있긴 했는데, 그래서 소이어가 또 약간 뭐 꾸준하게 득점들을 조금 만들어주고 있고, 또 웨스턴 원더러스의 또 원정 부진을 조금 고려한다면은 전 요 경기 충분히 또 이제 메가소 사이드로 배당이 조금 높게 잡혀있긴 하지만은 먹음직스럽게 잡혀있다. 그렇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럴 정도로 뭐 최근 또 메가소도 홈 성적이 3승 4무 2패로 나름 또 준수한 경기를 또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는 충분히 또 저는 요 경기는 메가소의 손을 조금 들어주고 싶은 경기예요. 이게 또 왜 이렇게 배당이 조금 준수하지? 이런 내용에서 조금 배당이 좋다 보니까 조금 걱정이 되긴 합니다. 그런 내용들이 좀 있는데 아무튼 요 경기는 메가소 사이드로 공략 포인트 조금 노려보시면은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핸디값 여러분들이 한번 잘 설정을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웨스턴 시드니 원더러스 무엇보다 원정 실점률이 상당히 또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 경기는 또 2.5 기준점에 오버사이드로도 공략 포인트를 두신다면은 충분히 또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경기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오버도 긍정적. 역시 또 무엇보다 승패라는 원정 최악의 부진, 지금 현재 웨스턴 시드니를 좋게 볼 수 없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요 경기는 메가스 사이드, 오버사이드 이렇게 한번 추천을 드려보면서 오늘 경기 분석은 이렇게 한번 정리를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오늘 경기 이렇게 한번 접근 포인트를 고려하신다면은 오늘도 역시 또 충분히 또 좋은 득점이 나올 수 있는 경기들이 조금 줄을 서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경기 고배당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고배당 98배 고배당 충분히 또 노림수가 있어요. 물론 또 이제 고배당이 쉽지는 않습니다. 오늘 또 경기들이 조금 있다 보니까 좀 쉽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어떻게 보면 도전을 또 멈출 수는 없죠. 일단 고배당 오늘 맛있게 먹어볼 수 있는 그런 날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오늘은 올킬로서 조금 발라 먹어보도록 할게요. 아무튼 이렇게 한번 접근 포인트를 고려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자!